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커널 기반 학습 내용을 이제 챕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서포트 벡터 클래시피케이션, 서포트 벡터 머신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그 중에서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범주 분류를 하기 위한 방법론이었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회귀, 다시 말하면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연속형의 수치형 변수일 때 이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우선 이제 함수를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살펴봤을 때요. 이 함수 추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크게 보면 목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잘 맞춰야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정말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예측 모형이니까 잘 맞춰라. 에러를 최소화시킨다. 에러를 이제 보통 로스 펑션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컴스 레이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성능이라면 최대한 단순한 걸 선택해라. 그래서 그 단순한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베이시스 펑션이 적게 되거나 또는 베이시스 펑션이 단순하거나 또는 플랫한 펑션을 더 선호하거나 이런 이제 경우의 수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밑에 있는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에 파란색 점들을 관통하는 회귀식을 만든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사인파 곡선을 통해서 이 관통하는 점들을 관통하는 선을 회귀 추세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얘 관통하는 직선 딱 그으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회귀 모형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방금 보여준 직선을 찾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이제 뒤에서 같이 이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선 한 가지 사전 지식으로서 회귀 모형, 선형 회귀 모형에서 여러분들은 리츠 리그레션을 배웠을 겁니다. 이 리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보자면 여기가 못하네요. S 같은 경우에는 목적 함수가 뭐냐면 미니마이즈 한 다음에 항이 두 개가 있어요. summation i는 1부터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n까지 yi 빼기 yi 햇의 제곱 더하기 람다 해놓고 summation i는 1부터 d까지 베타 d의 햇의 제곱. 다시 말하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요 파트가 뭐냐면요. 요 파트가 뭐냐면 잘 맞춰라. 다시 말하면 로스를 줄여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 파트는 회귀 개수의 제곱합을 최소화시킨다는 얘기는 같은 성능이라면 모형을 단순화해라. 그래서 베타가 작아지면 입력 변수의 변화에 회귀식 결과물의 민감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겠지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VR에서는 로스 펑션과 모형의 flatness라고 표현을 하는 단순성을 하나의 목적 함수로 이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SVM은 사실은 뭐지 이론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되어 왔고 이거의 이제 리그레션 버전인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SVR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처음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종이 있는데요. 가장 베이직한 엡실론 SVR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엡실론 SVR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예요. 데이터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y는 fx 플러스 엡실론. 여기서의 엡실론과 좀 다른데 우선은 이건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현실 데이터에서는 항상 어떤 정확한 둘 사이의 관계식에다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노이즈가 끼어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VR에서는 이걸 이제 노트북 힌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힌지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엡실론 튜브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게 이제 엡실론 튜브예요. 이 안에 있는 이게 튜브라고 정의를 하는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회귀식, 우리가 추정하는 회귀식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은 로스를 부여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그 정도 엡실론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정도 틀린 거는 그냥 맞았다라고 치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엡실론 튜브에 의한 로스 펑션이고요. 그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힌지 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까지는 실제 값과 추정 값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로스를 0을 받고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로스를 이제 에타만큼 선형적으로 받아요. 그러면 앞서 표현을 했던 리치 리그레션하고 표현을 해볼게요. 리치 리그레션에서의 로스는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yi-yi 햇의 제곱이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스퀘어드 로스를 써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퀘어드 로스는 똑같이 여기가 이제 y-yi 햇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리지듀얼이 되겠죠. 잔차가 되겠죠. 잔차가 있을 때 실제 값과 추정 값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2차식으로 이렇게 로스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하는 로스 값이 급격하게 커지고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로스를 부여받는데, 그에 비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힌지 로스는 조금 더 아웃라이어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왜냐하면 제곱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리고 노이즈에도 조금 더 강건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제 값과 맞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의 오차일 경우에는 로스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합쳐보면 이제 얘는, 이 그림 자체는 나중에 이제 커널을 썼을 때 비선형으로 추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VR도 SVM과 마찬가지로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커널 트릭을 쓰지 않으면 선형 모형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그래서 fx는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라는 것을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x와 y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미지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자면 미지수는 w와 b가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목적 함수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선형 회귀 분석의 리치 리그레션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같은 경우에는 서메이션 n분의 1 뺄게요. i는 어차피 람다로 그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yi-yi 햇의 제곱 플러스 람다의 서메이션 j는 1부터 d까지 베타 j 햇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면 사실은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요. 리치 리그레션에서의 요 로스를 줄이는 부분이 사실은 SVR에서는 요 파트 크사이들이 이제 제공이 된 그 페널티가 부여된 요 파트랑 이제 맞닿아 있고요. 뒤에 있는 베타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회귀식의 W 값을 W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거, 플랫리스를 강조하는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VM과 SVR에서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똑같이 앞단에 2분의 1의 W 제곱을 최소화하는 건데, 이게 SVM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해야지만이 두 분류 경계면의 마진이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SVR에서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함수의 플랫니스, 다시 말하면 함수의 편평도 또는 이제
그 x에 대한 입력 변수의 변화에 대한 y-값의 민감도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똑같은데 회귀와 분류에서의 목적이 약간 다르지요. 그래서 첫 번째 텀은 함수의 flatness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텀이 정확하게 맞춰라, 로스를 낮춰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로스를 낮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까다로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크사이 i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크사이 i의 세타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귀식을 기준으로 엡실론 밴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헷으로 나는데 이거를 이제 지우고요. 이 제약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식은 첫 번째 제약식부터 한번 보면요. W 트랜스포즈 xi 플러스 b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의 추정값에서 y를 뺐을 때 그게 최소한 엡실론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림을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값이 함수보다 아래에 있을 때 결국은 이렇게 같은 x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점이 w 트랜스포즈 xi라고 하면요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실제 yi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여기에 엡실론 밴드가 있으니까 나머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크사이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제약식들은 함수 추정식이 실제 값보다 위에 있을 때를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값이 추정 값보다 더 클 때 이렇게 여기를 이번에는 xj라고 해볼게요. xj라고 해보면 얘는 w 트랜스포즈 xj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똑같은 xj를 주었을 때 추정값이 실수입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이거는 yj가 될 것이고요. 추정된 값이 w 트랜스포즈 xj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둘 사이를 뺐을 때 다시 한번 엡실론만큼의 오차는 허용을 해주니까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에 크사이 i 이걸 i 스타만큼, 이것은 j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스타만큼의 오차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 첫 번째 제약식이 1번 케이스, 다시 말하면 추정값이 실제 값보다 더 클 때 적용하는 제약식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제약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이 추정값보다 더 클 때 적용하는 제약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스타에 해당하는 이 아스트랙 이 파트는 실제로 그 객체가 이 추정된 회귀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객체들은 이 중에 하나의 제약 조건만을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객체들에 걸리는 게 아니라 회귀식 기준으로 위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2번 제약식을 이제 밖에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객체 점들은 1번 제약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형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했었던 절차와 동일합니다. 우선 프라이멀 라그랑지언이라고 해서 우리 실제로 했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제약식을 위로 올리는 데 있어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LP 문제는 2분의 1 W 제곱 더하기 C 크사이 I 플러스 크사이 I 세타까지가 이게 원래 문제의 제약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크사이 i나 크사이 i 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제약식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에타를 주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세 번째 항이 만들어졌고요. 개별적인 객체들에 대해서 요 알파와
알파 i 스타, 그러니까 알파 i와 알파 i 스타를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 적용을 하는 원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부분 지울게요. 이 부분 지워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지수는 원래 문제에서의 미지수는 b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b와 w와 에타입니다. 에타 또는 크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우선 b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b가 있는 텀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사라지고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제약 조건이 나오고요. w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얘 지워진 다음에 w가 있으니까 이쪽 지워지니까 알파 i xi, 얘 지워지니까 알파 i 스타 xi, 요것만 남아서 똑같이 나와요. 보는 것처럼 SVM에서와 같죠. SVM에서는 사실은 w 빼기 서메이션 알파 i xi yi는 0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사이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해보면 SVM에서의 소프트 마진 케이스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괄호가 있는 건 뭐냐면 두 개를 합쳐서 써준 거예요. C-알파 I-에타 I는 0이다 라는 것과 C-알파 I 스타 마이너스 에타 I 스타도 0이다. 두 가지 종류를 지금 합쳐서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미분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SVM과는 다르게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이 유도 과정을 해보십시오.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프라이멀 문제의 최적화 조건을 LP에다가 넣어서 알파에 대응하는 듀얼 문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듀얼 라그랑지안 프로블럼, 여기 보시는 현재 이 식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디시전 펑션은 W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되기 때문에 fx는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알파 i 스타 빼기 알파 i xi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라는 회기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SVM에서와 마찬가지로 알파 i가 0이 아닌 것들, 0보다 큰 것들만이 서포트 벡터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이 서포트 벡터는 사실은 이제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면 엡실론 큐브 위에 있거나 또는 밖에 벗어난 존재하는 객체들입니다. 걔네들만을 가져다가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회기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앞선 식에서 보면 선형식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xi 트랜스포즈 xj로 표시가 됐단 말이죠. 그거를 SVM과 똑같이 자, 비선형 모형 만들고 싶다. 우리는 커널을 쓰자. 커널 트릭을 써서 비선형 모형 만들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디시전 펑션 역시 명시적인 매핑 파이가 없이 커널 매트릭스 K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가장 대표적인 로스 펑션이 엡실론 인센시티브 로스 펑션이었고요. 이거 말고도 SVR 자체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이나 가우시안이나 후보로스나 다양한 형태의 로스 펑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항상 좋다 나쁘다라고 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만약에 SVR에서 RBF 커널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RBF 커널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죠. RBF 커널의 위스 그리고 또는 감마, 여기서 다시 한번 RBF 커널은 시그마 제곱분의 1을 감마라고 이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감마가 0.01, 그 다음이 0.05, 0.1, 1 이렇게 커지거든요. 감마가 작을수록 시그마는 크다는 얘기고 시그마가 클수록 사실은 굉장히 그 주변부를 넓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선형 회귀식에 가깝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원래 주황색 점들을 피팅을 하기 위해서 이 RBF 커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직선에 가까운 2차식, 굉장히 완만한 2차식에 가까운 회귀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감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사인파 곡선에 가까워지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가장 이제 그 공률이 큰 회귀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을 하자면,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라는 선형 회귀 모형인데, 도대체 입력 공간에서 어떻게 non-linear 회귀식을 찾느냐? 이거는 무엇 때문이다? 커널 트릭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또한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들이 주황색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을 때 RBF 커널을 쓰느냐, 리니어 커널을 쓰느냐, 폴리노미얼 커널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회귀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차이점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리니어 커널을 썼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말로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리그레션인데 단지 이 로스 함수 자체를 스퀘어드 로스를 쓴 게 아니라 엡실론 인센시티브 로스를 사용한 것밖에 이제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봐도 이 청록색 같은 경우는 직선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직선 회귀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엡실론 2분의 1 W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코스트도 사실은 이 플랫리스하고 로스 사이를 조정하는 거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최종 목적 함수식에서 2분의 1에 W의 제곱 플러스 C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그 사이 i 플러스 그 사이 i 플러스 그 사이 i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이 부분에서 코스트에 대한 역할이 코스트가 이게 만약에 크다 라고 하면 얘는 최대한 이 그 사이 i 다시 말하면 넘어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커널을 RBF 커널을 썼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게 작다 라고 하면은 이 그 사이를 조금 더 허용을 하더라도 플랫리스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형에 가까운 함수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이제 그 시그마에 대해서 코스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똑같은 이제 코스트에 대해서 시그마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꾸불꾸불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1번 그림과 2번 그림은 코스트는 같은데 시그마가 다른데 RBF 커널에서 시그마가 작다라는 얘기는 훨씬 더 꼬불꼬불하고 데이터의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한 직선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은 시그마일 때 2번과 3번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점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번의 그 곡률 또는 굴곡의 그 변화가 훨씬은 아니지만 2번보다는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 더 컸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이에 대한 페널티를 먹지 않으려는 방식으로 회귀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당시에 SVR이 소위 말하는 이 소타를 많이 찍었고요. 해당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실험 결과물 참고 삼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